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했죠. 지난 1월 23일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대선 출마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 지 51일 만이었습니다. 지지율 두 자릿수 후보가 또 날아간 건데 황교안 불출마 이후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총리의 출마를 바라면서 특례 규정까지 이제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고 닥쳤던 게 이제 지붕 쳐다보는 격인데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오늘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뭐 멘붕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과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실제 분위기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기대를 많이 했던 거죠. 기댈 데가 없으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래도 유일하게 1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모셔가지고 뭐라도 한번 도움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카드가 버려졌으니까 좀 당황하고 좀 허탈하긴 하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뭐 크게 봤을 때 예상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렇게 뭐 혼란이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넘어가고 남은 카드였던 황교안 출마 여부가 또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불출마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히려 이제 가진 자원으로 잘 이제 뭔가 짜봐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에 오히려 거품이 있었고 안개가 있었는데 거친 거다. 뭐 이런 또 이제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고요. 사실 같이 물러나야 될 사람이지요. 뭐 끝까지 혼자 고민했다 이런 지인들이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필 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로는 포기한 게 참 잘 된 겁니다. 대행의 대행까지 세워가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혹시라도 밝혔더라면 아마 또 외신에 주요한 뉴스로 나오고 우리나라가 또 망신을 당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임명진 위원장하고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좀 간절히 뭐 희망을 했는데 그 희망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아무리 급해도 대선 주자는 정치를 하던 사람 중에 찾아야지. 뭐 반기문, 뭐 유엔 사무총장, 또 황교안 이렇게 이제 공안검사하고 법무부 장관했던 정치인이 아니죠. 이런 분들한테 이제 기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희망을 심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제 전술 전략 차원에서 보면 반기문 또 황교안 이런 카드를 일종의 시간 끌기 용도로 어차피 이제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좀 보수 성향의 지지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종의 스펀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물을 좀 머금고 있는 스펀지의 역할을 좀 반기문, 황교안 이런 가상의 주자들한테 좀 맡겼다가 이제 드디어 그 역할을 다 끝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보수 표심을 일단은 잡아두는 역할은 그래도 다 했다. 그렇죠. 이제 용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폐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를 하던 사람들, 자유한국당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존재감이 미약하고 지지율이 낮아서 샤프심 주자들의 스머프 경선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번 달 31일에 후보가 확정이 되죠. 굳이 관전 포인트를 짓는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누구누구 나왔는지 뭐 간단히라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있고요. 현직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원유철, 안상수, 조경태, 김진태 이렇게 네 사람이고요. 또 김관용 경북지사, 또 전직 의원이죠. 이인재 전 의원, 또 박판석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그리고 신용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렇게 이제 10사람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출마할 걸로 봤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 중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인지도에서 좀 앞서 있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기존의 여론조사들로 이제 뭐 재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10명 중에 일단 숫자 자체가 나오는 사람이 홍준표 지사 정도, 약 2% 안팎의 지지율 숫자가 나왔었죠. 뭐 이쪽으로
아무래도 좀 새가 몰릴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태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할지,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아주 그냥 꼴박 세력 그 이제 대표하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세력 판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제 바로미터가 김진태 후보의 이제 성적일 것 같아요. 컷오프를 통과를 해서 본선 갈지 뭐 그게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경선을 하는 구조가 1차, 2차 이제 컷오프를 거치는데 7대 3, 그러니까 7당원, 3 여론조사, 아니 일반 국민, 또 2차 컷오프에서는 그게 이제 당원이 5로 줄고 일반 국민이 5로 또 늘고 이렇게 됩니다. 당원들의 이제 좀 민심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구조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뭐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또 강성 또 이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꼴박들은 이제 계속 그 박 대통령 또 TK 그 강성 보수들하고 또 결을 맞추려고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자 친박들이 김진태 후보를 우리 저희 쪽으로 밀어주자 해가지고 뭐 당원도 동원하고 여론전도 하고 해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친박들 자체도 뭐 다들 일부는 당원권이 정지돼 있고 적극적으로 뭐 움직인다기보다는 자기들도 이제 결국 내년 뭐 지방선거나 이후 총선이라는 걸 보면서 결국에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할까를 좀 계산하면서 친소관계든 뭐든 그렇게 좀 각자 도생하는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진태 후보가 얼마나 뭐 이렇게 유의미한 득표를 얻을지는 글쎄 좀 회의적입니다. 예, 10명이 나섰지만 뭐 이분들이 뭐 다 나름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선의 그 예비 단계에서 5천만 원 기타금을 내고요. 또 4명으로 압축되는 경선 본선에 가면 2억씩을 더 내야 됩니다. 2억 5천만 원이나 돈을 내놓고 이제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내년에 이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마당, 홍보 마당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음 총선 2020년이죠. 그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와서 이름을 알리고 싶은 이런 목적들로 이렇게 대거 10명씩이나 지금 출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상황은 이제 그렇고요. 황교안 총리 드랍으로 사실은 두 자릿수 지지율 후보가 두 번째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이어서요. 전체 판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반기문 출마 포기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당히 반사 효과를 이제 얻었는데 황교안의 불출마에 따른 반사 효과 누가 좀 수혜를 입을까요? 일단 기존의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제 지지층을 보면 우리 이제 지난 3월 3, 4일에 리서치 플러스에 이제 한겨레가 맡겨서 한 조사를 보면요. 물론 다른 조사들도 비슷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10.6% 지지율을 얻었는데 뜯어보면 주로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또 연령대로는 5, 60대 이상,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념적으로 스스로 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층에서 지지가 높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수는 자유한국당 안에서 좀 계속 머물러서 그 중에서도 좀 친박일 것 같이 이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싫다 이걸로 봤을 때는 뭐 그게 안철수, 안희정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가상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 급히 이제 이 황교안 대행이 이제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리얼미터가 이제 MBN 의뢰로 해서 실시한 이제 조사가 있어요. 아직 뭐 시차가 너무 급해서 이걸 정확하게 뭐 참고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황 대행 지지표 가운데 32.4%가 홍준표 지사한테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 또 안철수 전 대표 이런 순서로 좀 분산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홍준표 지사가 전체 지지율에서는 이 같은 조사에서 일주일 전에 3.5 정도, 일주일 전에 비해서 3.5%포인트 정도가 올라서 이제 7.1로 이렇게 뛰는 이런 당장은 홍준표 지사가 좀 수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황교안 총리 지지했던 사람들이 꼭 황교안이라는 개인을 대통령으로 지지했다기보다도 정권 교체를 하면 안 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황교안이라는 카드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질 겁니다.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지금 황윤범 기자 분석처럼 홍준표 경남지사가 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여론조사 지형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약간의 반사이익을 볼 겁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는 좀 보수 기득권 세력에서 지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지지 기반이 이제 호남이고요. 특히 대북 정책에서 이제 햇볕 정책을 승계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죠.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아직도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보수 기득권층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대연정을 얘기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여론조사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얼마나 이득을 볼지 뭐 이거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보 보수, 진짜 보수를 자임하는 유승민 후보도 있는데 참 그쪽으로 잘 안 가나 보네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탄핵에 반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데 아주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좀 미워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의견 수렴 같은 걸 좀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개헌 이야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 선언 몇 시간 전에 오전에 3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개헌, 그러니까 대선에 맞춰 대선 날에 개헌 투표도 국민 투표도 같이 실시한다. 여기 합의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뭐 이거 아니다. 이거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해프닝인 것처럼 해프닝성으로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실패한 쿠데타 중에 일단 한강다리를 건너야 그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강다리를 못 건는 건 물론이고 모양새로 보면 부대 정문도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진압당한 그런 뭐 철저하게 실패한 쿠데타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약간 반문재인 연대를 희망하는 언론이나 정치평론하는 분들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써주고 있는데요. 조중동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다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특히 어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의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명확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개헌 발의조차도 지금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의총을 열어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 추인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39명인데요. 그 중에서 10명 이내로 아마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승용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김동철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표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반문재인을 내세우고 또 물론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이제 정계 개편 반문재인 연대의 고리로 삼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추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야당인데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하고 손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자고 했던 개헌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추진하면은 우리 당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예,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워낙 이제 촉박하고요. 헌법이라는 게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데 5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대선 때 개헌안을 내놓고 같이 국민투표를 한다? 여러모로 상당히 부적절한 행태 아닙니까? 일단 물리적 절차를 보면요. 두 단계를 거쳐야죠.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 국민, 그러니까 유권자 대상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네. 자 발의 요건이 이제 개헌은 좀 까다롭죠. 과반수 의석 과반수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150명 이 발의에 동참해야 되고 자 그럼 발의 단계에서 발의는 이론적으로는 어제 3당 했던 그 당이 전부 다 동참을 다 한다고 가정을 하면 발의는 가능해요. 165석이기 네. 때문에. 자, 그럼 개헌을 이제 국회에서 그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일부가 이탈을 해야 됩니다. 네.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으로 봐도 자, 발의를 하고 나서 20일 동안 공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나면 또 역시 이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18일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앞뒤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뭔가 좀 안을 추인하고 이런 과정까지 치면 하루 이틀 정도 더한다고 치면 최소한도 40일은 필요한 40일,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대선이 55일 뭐 이 정도 남았는데 그걸 하겠다. 그래서 이 아직 이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포기 선언은 안 했어요. 이달 말까지 하면 된다. 역산해 보면 3월 28일 날 딱 발의를 하면 그 뒤로 이제 40일 뒤가 5월 9일 대선이 되거든요. 3월 28일을 보면 개헌이 이제 향배가 완전히 이제 마침표가 끊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네. 대선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이 개헌하겠다는 분들은 사실상 대선을 포기하고 개헌에 이제 올인하겠다는 말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까 성원영 기자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의당이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랑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헌을 매개로 해서 국정 파탄 세력이랑 손을 잡는 거고, 사실 지난번에 뭐 탄핵안 통과 과정에서도 그렇게 잘못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손을 잡으려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되고 지지율에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좀 타격을 받을 겁니다.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어제 좀 당황을 해서 네. 기자들한테 비교적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반대한다. 당의 그 내분으로 비치는 걸 감수하고라도 명확히 입장 발표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당 대표를 한 사람들은 우리 당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론자들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싫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하고 손잡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박근혜 세력하고 손잡고 개헌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비칠 경우에 입게 되는 그 상처가 너무 크다고 보는 거죠. 네. 결국 뭐 말씀 주셨지만 문재인은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개헌 이슈로 비문 세력, 반문 세력을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연대를 해서 좀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 비문 연대, 비문 개헌 연대, 이걸 기획하는 키맨이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거를 기획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이제 회동을 하고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어가는 분들이 계시죠. 뭐 네. 당연히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의원 가장 이제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제 사실 당내에 있을 때보다 실제로 지금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죠. 당연히 김종인 전 의원이 이제 키맨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정의화 전 의장, 국회의장, 또 정운찬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합세를 하고 있고, 윤여준 전 장관도 최근에는 이제 제3지대에서는 김종인 전 의원이 적임자다라고 이제 또 같이 거들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기획에 가담한 사람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좀 뒤로 빠져주면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 또는 반문재인 연합이 약간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삼성동에서 여전히 한 정치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문재인 연합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세론을 만들어준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마지막 대선 막판까지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역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을 돕고 있다. 그런데 이제 개헌론 자체를 너무 또 비판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대통령제
특히 지금까지 운용되어 온 대통령 중심제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지금 당장 정권교체에 반대하는 정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럼 개헌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앞으로 공약을 통해서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대선 국면에서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가지고 토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단순한 권력 구조뿐만이 아니라 기본권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헌에 담아야 할, 헌법에 담아야 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정말 멋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는 상식 중의 상식이 화제가 되고 또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은 50일 만에 헌법을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가짜 뉴스처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없는 진짜 뉴스인데요. 진짜 뉴스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